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어제 사실 저희가 항상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드렸던 게 리비안 관련주였습니다. 마감의 산다에서도 또 OX로 이 세원을 더 가져가야 될지 그 성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시장 하락에 오히려 빛을 발했던 리비안 관련주, 우리가 정말 투자해봐도 괜찮은 건지 이에 대한 이야기는 헤르메스타 하청 본부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최대한 하창 본부장님 때 2차 전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최대한 배제하려고 했는데 이번엔 리비안이 걸리셨습니다. 네. 이 상장 기대감 때문에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일단 리비안이 왜 오르는 건지, 리비안이 어떤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주가 오르는 건지, 또 그에 대한 하창 본부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리비안은 무엇인가요? 네, 일단은 뭐 이제 이슈가 된 거는 이제 상장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11월 25일 기준으로 좀 상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제2의 테슬라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전기차로도 좀 유명한 회사인데 그 이유가 이제 아마존으로부터 굉장히 좀 큰 금액을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드에서도 좀 투자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엔 전기차 관련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연간 생산 능력은 약 40만 대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고 지금 2공장을 위해서 상장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장이 잘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의 뭐 공장 증설이라든지 투자 금액을 바탕으로 이런 생산 능력들을 확대를 한다라고 했을 때 테슬라의 이런 전기차 쪽을 조금 뚫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장 후에 시총이 무려 94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네. 그만큼 리비안의 가치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또 이러면 또 2차 전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원자재 가격들을 결국에 들썩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결국에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여파로 발생이 된 것들이죠. 뭐 허리케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적인 흐름들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그리고 뭐 중국 같은 이런 좀 시장을 세계를 좀 주도하는 나라들이 아무래도 이런 친환경 차에 대한 발표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발맞춰서 완성차 업체들도 2030년을 기준으로 이런 전기차의 전환을 좀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기차를 생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소재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사실 도로에 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바뀐다라고 했을 때 이 앞으로의 이런 성장력이나 이제 시장 기대감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돈이 되고 핫한 이슈에는 투자자분들이 먼저 검색하고 공부하시면서 관련주를 찾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주만 해도 10개 안팎에 달하나고 하는데 네. 뭐 더 엮는다면 더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뭐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 업체에 제공하는 업체들이 먼저 부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업체에 또 뭔가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또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대표적으로 삼성 SDI 그리고 뭐 만도, 대원화성, 뭐 TCC 스틸 그리고 우신 시스템, 남성, 에코캡, 세원, 뭐 우리산업 이런 종목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뭐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연달아 나오는 종목군들도 많고 대부분이 좀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일단 전기 픽업 트럭에 이제 배터리를 좀 공급하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자체 배터리에 대한 선언을 한 바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공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방 레이더 카메라를 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대연화성 같은 경우는 뭐 친환경 시트를 좀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기업들도 이제 뭐 부품을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관련들을 엮이고 있고 워낙 또 이제 이 테마가 형성이 되면은 뭐 상한가 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이 워낙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빠르게 들어가게 되면은 나머지 그 부분을 잡지 못하신 분들이 이제 다른 이제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움직이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급등이 나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또 상한가에 들어가지 못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또 빠르게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차익 실현이 상당히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이 테마가 지금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만약 중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뭐 2차 전지가 이제 알루미늄 박까지 사이클을 한번 돈 것처럼 또 이제 리비안도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은 배제는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솔직하게 하창 본부장님의 의견을 네.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이 리비안의 등장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으로 보시나요? 사실 테슬라를 놓치신 분들이 네. 제2의 테슬라를 찾기 위해서, 제2의 성장주를 찾기 위해서 구단위도 노력을 했고 또 그중에 하나 뭐 루시드도 있고 리비안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당장 바뀌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면은 네. 뭐 물론 이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의 이런 이 판도를 부수려고 사실은 뭐 포드라든지 GM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제 테슬라를 투자하시던 분들이 최근에는 이런 포드라든지 GM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뭐 기사들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판도 자체를 뭔가 바꿀 만하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좀 예단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생산 캐파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얼마나 인기를 끄는지에 따라서 판도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은 그때 가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기차 시장 자체는 앞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사실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때 항상 자리는 제일 고가 부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리비안 관련주 안에서 탑픽을 한번 꼽아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하창 본부장님은 리비안 관련주를 매매하시거나 혹은 관심 종목 안에 두셨는지요? 저는 사실 이제 이 테마가 형성이 되고 이거래일제가 넘어갈 때부터는 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때는 사실 신규 매수로 좀 들어가시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이 테마가 중장기로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 리비안 상장 관련된 이벤트로 사실 부각이 됐고 관련된 이벤트로 이거래일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시세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보자분들께서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고 일정한 일정 라인 잡으셔가지고 분할 매도 하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신규로 접근하기엔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관심 종목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투자를 진행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데이 트레이딩 쪽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분명 이제 종목 옥석 가리기가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상장 이후에도 이런 매출 쪽에 가시화가 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닌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빠르게 또 이런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사실 안심하시기보다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좀 이슈가 끌어갈 수 있는 것인지 조금 판별을 하시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은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저는 삼성 SDI를 좀 꼽았습니다. 사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리비안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이 2차 전지 쪽에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소형전지 쪽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차량용 반도체 부품 공급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뭐 원형전지라든지 소형전지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업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 사실 이게 단기적이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전자재료 쪽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제 성수기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좀 성장 모멘텀들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파우치 쪽에 대한 부분에서도 뭐 스마트폰 신제품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에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배터리 이런 공급 동맹국에 대해서 좀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사실 국내 배터리사에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또 업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도 좀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고점 대비 어느 정도 조금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신규 뭐 배터리 수주가 앞으로 늘어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뭐 이제 조금씩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괜찮은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67만 5천 원 라인 부분을 조금 기준으로 먼저 좀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가격 라인부터 70만 원까지 좀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하단 라인으로 조금 더 내려서 좀 접근하시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해당 라인 부분에 64만에서 67만 5천 원 라인에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80만 원대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60만 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세적인 시세가 한번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전에 이벤트들이 있을 때도 해당 가격 라인을 좀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중장기로 좀 끌고 가볼 만하겠다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비안 관련주에 대해서는 단기 이슈에 그칠 것이다. 따라서 그 리비안만 갖고 움직이는 종목이 아닌 네. 그 성장 모멘텀, 가치를 갖고 있는 삼성 SDI를 대표적으로 꼽아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채팅방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리비안이 11월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고는 하지만 관련주들이 실제로 납품을 하는지 실체 없이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실질적인 수혜주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공부하면서 이 회사가 어떤 기업하고 납품을 하고 있는지, 손을 잡고 있는지 실제로 저희가 알아보는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네. 이제 IR 담당자에게,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사실 큰 금액을 좀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 IR 담당자한테 꼭 전화를 해서 회사의 좀 주요한 이벤트들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내용들이 뭐 이런 뉴스로 보도로 나올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 좀 기자한테 확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팩트 체크는 반드시 좀 필요하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사실 이 리비안 관련주도 그렇고 전기차주, 2차 전지주 다 크게 보면은 성장주에 묶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난해 연말을 보면은 대형주들, 가치주들의 시장이었단 말이죠. 네. 이번에도 그럴까요? 아니면 이번에 정말 주도주를 성장이 꽉 잡고 있으니까 안 놔줄까요? 저는 성장주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뭐 앞으로 이런 뭐 신재생이라든지 뭐 이런 친환경 쪽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성장주로 좀 포함이 되는데, 해당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 보이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가치주도 물론 어느 정도 매력도를 갖게 되겠지만, 만약에 투자 비중으로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성장주를 6에서 7 정도의 비중으로 좀 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저의 개인적인 투자 전략으로는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차원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